그 역할이 구분이 돼서 나중에 조직이 커지면 나는 모사로 빠지고 주군이 들어왔어요. 내가 너 그거 알아? 오죽했으면 그때 자신감이 넘칠 때 그렇게 하고 나서 NC에서 이제 일이 틀어져갖고 나 혼자 나왔을 때 블로그였나? 어디다가 글을 올렸어. 주군을 찾습니다라고. 기억나? 그렇게 올린 적이 있어 잠시. 나중에 그냥 내렸는데 너무 절실했던 거야. 나는 모사로 뛰면 분명히 주군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사람은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는 사람 중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올렸었다고. 근데 그때 그런 자신은 있었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 모사를 하면 근데 내가 방통을 해주면. 근데 그건 지금도 그래. 그래서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나중에 결정한 주군이 너야. 아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거야. 아니야, 지금까지 봤더니 내 주군이 옆에 있었어. 그리고 너를 주군 삼은 거라고. 내가 너를 보좌를 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너는 그러니까 고우영이 해석한 유방. 고우영이 해석한 유방인데 나는 한신인 거고.
기록을 보면 수면의 질 68%, 수면 효율이. 나는 어저께 적어도 4번은 깬 것 같아. 어떻게 그러고 자지? 그러니까 잠에 든 건 좀 일찍인데 한 11시쯤 잠드는 것 같은데 1시간에 한 번씩 깨나 계속. 가보지도 않고 안 되라고. 머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 그 부분은 내가 아니까. 아니 수면 쪽을 자꾸 건드리면 잘못돼.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데 머리가 멈추기 싫은데 강제로 자꾸 멈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근데 내가 평생 머리를 멈춰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행 가서는 머리를 멈추나? 여행 가서는 뭔지 모르겠어 그건. 그러니까 근데 잘 자 여행 여행에서. 가서는 몸이 힘드니까 자는 거야. 내가 끌고 다녀갖고. 꼭 그런 것도 아니야. 거기에 맞춰져 잘.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아니 자면은 또 그럴 머리를- 때가 있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하드였던 거고 요즘은 하이 퍼포먼스 모드로 돌아가는 거고 머리가 성격 문제지. 성격 문제야. 나 그때 아니 그래서 부담은 없다니까. 부담은 없어. 못 잔다고. 옛날처럼 아침에 뭘 해야 되면 부담이지. 부담은 없으니까 해. 오늘도 6시 안 돼서 깼어. 그리고 아침에 또 영상만 보고. 그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거든. 핸드폰도 없애보고. 야 이씨 60년을 거의 그러고 살았는데 달라지겠냐 싶은 거지. 아니 젊었을 때는 버티지만 이제 나이가 됐어. 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아예 못 잤는데 그나마 낮은 거라고. 쪽잠이라도 자는 게. 그래서 그냥 심리적 부담은 없으니까 오히려 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로 따지면 맥으로 따지면 파워냅 하는 거야. 자다가 일 있으면 깨고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자고 그러는 거지. 깊이 자는 건 아니, 얕게 자지. 수면의 질은 정말 엉망이지. 잠깐이라도 깊이 잠들면 근데 옛날에도 그래도 잤다라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잤다라는 거에서 위안이 됐어. 아예 눈을 못 붙이면 부담이었는데 그 내가 중반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낮잠을 잤거든. 대안으로 한 30분 자는 거. 그게 또 효과가 있었어. 그래갖고 저 안마의자 그게 딱 좋거든. 30분 자는 게. 그래.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해. 아니 그런다고 누우면 또 그냥 내리 자니까 잘못하면. 내릴 수 있으면 내리 자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 부담을 없이 산다고. 잘 거면 자고. 잘 다들 그 얘기 하잖아. 리듬에 맞춰야 된다고. 내가 그게 깨지잖아.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거 깨지고 자는 시간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리듬에 맞을 수 없는데 억지 부리는 거야. 요즘 그런 거지. 꼭 봐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침에 확인해도 되는데. 뭐 네가 엑스큐션 할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게 한 번에 안 끝나면 어떡할 건데 또. 내가 원래 걱정했던 건 테러인데. 테러보단 전쟁이 난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꾸 저렇게 자극을 하면 깡패 짓을 하면 미국이 무슬림 커뮤니티 자체가 반감이 굉장히 세잖아 원래. 걔네들이 또 테러를 할 가능성이 레디컬라이즈 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럴 리스크가 점점 커지지. 그거 무시 못해. 돌발이라.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 싶은 거지. 아니 우리 때 생각해봐. 지금 그러니까 이란으로 보면 이란이나 이게 두들겨 맞는 애들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애들이 하는 짓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 그때 우리 뭐 했냐고. 이쪽에서 보면 테러인데 이쪽에서 보면 애국적인 짓이잖아. 독립운동이고 그런 거지. 반정부운동이고 그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관점 차이니까 그건. 그럴 때마다 반응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럴 리스크는 커졌다고 생각해. 굉장한 무질서 시대. 역대급 깡패짓 아니야?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깡패짓이야. 우리가 세니까 그냥 가서 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인 거야. 옛날에는 눈치를 좀 본 거고 얘는 눈치를 안 보는 거고. 눈치 안 보는 일진이야. 아무 눈치도 안 보는 일진. 이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럼 그거 거의 독재 수준인데 그게 제일 황당하다. 이러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어도비가 3월 11일 날 earnings가 나오면 아까 분석을 시켰거든? 그랬을 때 implied move가 8.4%야. 말하고? 어도비를 3월 11일 날 earnings가 나왔을 때 위든지 아래든지 움직일 거 아니야. 옵션 쌓여 있는 것만 봐도 파생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는 거.
그것만 봐도 weekly implied move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텀을 뒀을 때 weekly implied move가 8.4%라고, monthly implied move가 10%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그러면 레인지가 어떻게 되냐면 259에서 307이야. 그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가서 떨어진다면 우리 코스트 베이시스 부근으로 다시 오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300이 넘는 거고. 그잖아. 그래서 내가 반반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어느 식으로든. 근데 여태까지 패턴이 뭐였냐면 어디가 7분기 연속 비트였거든. 근데 애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이 정도 비트로는 AI에게 죽는 그 내러티브를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늘 비트가 나오면 그날만 떠. 그러다가 확 죽어.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언젠간 그 패턴이 깨질 거야.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만약에 팔아먹다가 놓칠 거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들어갔다고 해도 잠깐 뭐가 미스가 났을 때 박살났다고 생각해서 버리거나, 잠깐 팝할 때 그거 버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가 못 들어가거나.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아. 지금 줌이 그런 거야. 애들이 나와서 더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올라가 버린 거야 다시. 그럼 못 잡아. 그래서 웨이티드 시나리오여야 된다고. 어느 방향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 확신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보고 계속 5대5 하라 그런 거야. 3월 11일 날 기준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11일. 그러니까 걔네 기준으로 11일이니까 요번 금요일이지 우리. 그러니까 다음 주나 실행할 수 있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틀린 적은 없거든. 결과가 나쁜 적은 없어. 근데 한쪽으로 이럴 거야 라고 하면 100% 베팅이잖아. 그러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 결과만 볼 가능성이 크고. 반반이면 nothing to lose잖아.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미리 프리 커미트먼트를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이럴 거야 라고 액션 플랜을 다 짜갖고 추측만 하지 말고. 그리고 나와서 결과가 벌어졌을 때 그럼 확정적이잖아. 그때부터는 프로바블리스틱이 아니잖아. 그대로 그냥 따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플랜을 짜기는 쉬워. 그 이후에 플랜 짜기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미리 생각을 안 해놨기 때문에 휘둘리기 쉽지. 네거티브 샥의 프로바빌리티를 얘는 15에서 20%로 보고 있고, 베이스 케이스를 50%로 보고 있고, 그러면 별 의미 없다라는 거고, 업사이드를 오히려 30%로 보고 있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업사이드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이걸 가중 평균하면 돼. 만약에 이 모델링을 믿는다면 이걸 가중 평균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2대 5대 3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하는 거야. 그러면 2가 떨어질 거잖아. 그만큼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고, 5는 그냥 버티는 거고, 나머지 3은 미리 사두는 거고. 그러면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가는 거라고. 가중 평균 시나리오대로 내가 액션 플랜을 짜는 거라고. 그것만 지켜도 내가 옛날에 과거 그 트랙 레코드를 봐도 그것만 디스플린으로 다 지켰어도 그 버크셔도 내가 그 프리 커미트먼트를 안 해놨으면, 이 신호가 나올 때 뭐를 한다라는 걸 액션 플랜을 안 짰으면 당황했을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트레시홀드가 다 있었어야 되는데 어떨 때 뭐를 한다라는 게 다 조건부여야 되거든 그거. 근데 나중에 애프터 더 팩트로 전략을 짜면 이성적일 때 짠 게 아니거든.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되새기는 줄 알아? 옛날에 맞아봤거든. 그렇게 해서 안 된 경험이 있거든. 근데 어저께 얘기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버크셔를 한 주를 봤을 때 그때 없었을 거야 아마. 클래스 B가.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없었을 거라고. 클래스 A만 있었을 거라고. 너무 비싼 거야. 무슨 이게 1억이에 1억짜리 주식이 어디 있어? 막 그랬거든. 근데 옛날 그거 기억나? 롯데제과 이런 애들? 뭐한데?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옛날, 지금 말고 옛날에도 롯데제관이, 롯데칠성이 이런 애들이 100만 원짜리 주식이었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안 건드렸다고. 너무 비싸다고.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거에 10배잖아. 롯데 실적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야, 그래갖고 어저께 그 모델링을 해본 거야. 그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샀어.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랑 그 이후에 내가 했던 거랑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수익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거 사갖고 들고 오는 게, 그리고서 어큐뮬레이션을 하는 게, 매집을 하는 게 계속 안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도. 근데 근데 그렇게 그거는- 하면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을 거라는 거야. 그거는 인생이 늙음하게. 그러니까 배틀스카가 있는 애가 하는 짓이라고. 우리처럼 지금 한번 겪고 나서, 산전수전 겪고 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전쟁에서 얻어맞고 나서 이해를 한 거야. 그걸 모르고 남 얘기 들어갖고 그게 좋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인덱스 사는 걸 반대한다고. 그냥 인덱스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사는 거야. 나중에 그냥 평생 인덱스만 하든가 아예. 연서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안 맞아봐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relative envy가 생겨요. 우리도 나중에 relative envy가 생길 거라고. 포커션만 들고 있을 때랑 다른 걸 투자했을 때랑 비교를 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근데 그게 하인드사이트라는 거지.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릴 땐 몰랐을 거 아니야. 확정 수익이 아닌 걸 벤치마크로 삼았으니까 그걸 나중에나 깨닫는다고. 다 당하고 나서 오마하 비치에서 피떡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설팅만 보고 결과만 보고 알 수 없다라는 거라. 그게 교훈이야. 그 모델링만 해보면 그게 좋은 선택이었지만 나중에 그 값진 교훈, 그 경험을 다 잃는 거라고. 그게 가치로 환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건데 소울류 게임을 하나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을 안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고통을 받아야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은 내가 그걸 알게 된 거거든. 왜 그래야 하는지를. 그리고 버틸 수 있고 디서플린이 생긴 거거든. 근데 그 전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이 경험이 없다면 디서플린이 없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뻘짓할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라.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돼. 난 여전히 초짜가 인덱스 하는 거 반대야. 나중에 배틀스카가 없어서 분명히 뻘짓한다고. 아니 내가 그 교훈 아니야? 디스커버리를 번 거 다 까먹었잖아. 그런 건 인정해야지. 진짜 웃겼다 그때 생각해보면. 나중엔 그거 다 딴짓한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교훈이 안 남았을 거라는 거라고. 그 짬밥이. 참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뭘 부모님 신한증권에 가갖고 막 하고 이제 건대역 옆에 해볼까? 500만 원 해볼까? 무슨 생각? 야 내가 그거 얼마 다 기억나거든? 그날 와갖고 제일 먼저 산 게 NC야. 주식 관련 책은 좀 읽으셨어요? 아, 예. 거짓말이었다. 이제 읽어볼 참이었으니까. 2003년 7월 아내를 따라 집 앞에 있는 굿모닝 신한증권 시점에 가서 ELS를 들었다. 6%를 준다나 뭐라나.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주식은 도박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던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 아내가 들려는 총액에서 500만 원을 떼달라고 졸라서 주식 계좌를 텄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말렸을 아내도 선뜻 해보라고 권했다. 지수가 700에서 600 후반을 오가고 있을 때였지만 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뭐에 홀린 건지 알 수 없지만 내 주식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다. 근데 맞다. NC를 사자마자 오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사자마자 올랐다는 게. 번디방에서 리리즈 하고 있는데 번디가 그게 고통의 시작이었지. 나중에 눈물 젖은 빵을 진짜 웃긴다. 손가락을 깨무는 고통과 그 아유 씨. 지금 생각하면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거의 2년을 헤맸잖아. 그게 인다우먼트 이펙트지. 거의 2년이었어. 내가 NC에 발목이 묶인 게. 발목이 잡힌 게 그렇게 해서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또 스카티슈를 얻은 거지. 그리고 2년이 이상하게 돼갖고 또 NC를 갔잖아 내가. 그것도 웃기지. 그것도 웃기지. 그러니까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더 세질 수도 있었거든. 그 결과가 진짜 말해주잖아 나중엔 다시.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때 몸을 담았었고 도움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 경험도 무시 못해. 내가 NC에서 얻은 경험도. 밖에서 얻은 거나 그 거래를 하면서 얻은 거나 NC 안에 들어가서 얻은 거나 그 경험을 무시 못한다. 그게 다 스카티슈지 뭐. 그 경험이 없었다면 또 많은 부분이 내가 인사이트가 없을 테니까. 아 이렇구나.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거기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그게 느껴져. 그 NC에 대한 애착이 자기 회사라는 그게 쓰레기통 맥 프로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걸 NC가 사준 거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NC 퇴직금으로 산 거거든. 그 상당한 장비들을 NC 월급으로 샀고, 그러니까 내가 거의 2년치를 받은 거니까 연봉 2년치를 받은 거니까 거의 90%를 장비에 쏟았어. 그때 진짜 많이 배웠고 영상 만드는 거나 이런 걸 원맨 쇼였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NC가 지원을 해준 게 장비비로 한 6천만 원? 그 정도였고 내가 연봉이 1억이었으니까 한 8천 나왔거든 세후에. 거기에 절반 정도를 또 쏟았으니까 거의 장비만이 한 1억 원을 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 그 장비들은 돌려주고 나왔잖아. 근데 얘들이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쓰던 거니까. 그래갖고 다 설명서 달아주고 어떻게 쓰라고. 근데 돌려주는 그 장비실이 있었거든. 장비팀이 돌려줬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지.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 내가 이제 일일이 해줬거든. 그랬더니 그래도 관심 갖고 그 팀들 다른 애들 중에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다행이다 싶었어. 썼어 그래도 애들이. 아주 옛날 거라 지금은 안 써야 정상이지. 벌써 12년 전인데. 그리고 나와서 퇴직금 받은 걸로 그 중에 한 70%를 다시 샀고. 인내심 많은 황금 네. 다이아 청둥오리야. 네, 그때 그 조금 친했던 부서 그 짱이 하나 있었거든. 그 여자 기억나지? 나중에 다음으로 간 그 친구가 그랬었거든. 내가 그거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거 뭐 하러 다시 하시려고 그러냐고.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야, 내가 지금 수익을 보는 건 아니 얼마나 네가 진정한 가치 투자자지. 내 가치를 알아보고 여태까지 버틴 거니까. 아니 근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 경험들이. 그때는 그게 손실이었는데 버릴 게 없다고. 그 경험들이. 그 짧은 기간에 나만큼 빡세게 써본 애가 없을 거라니까. 애프터 이펙트나 그런 거를. 아니 뭐 하겠다고 나 같은 놈이 거기서 특수효과 만들고 그랬겠어. 시네마 4D. 3D도 그때 되게 익숙해진 거고. 내가 연기도 하고. 원맨쇼 하면서 촬영 다 하고. 연기도 하고 진짜. 그때 너 가갖고 보조했잖아, 네가. 정현이랑 네가 보조하고. 근데 그때 되게 신났어. 진짜 신났거든. 살아있는 느낌 막 진짜. 아직도 그 생각나는 것 중에 그 성호 형 거기 학원 가갖고 그 강남 씬 있잖아. 강남 터지는 씬 만들겠다고. 강남역. 그 내려다 보이는 걸 찍고 싶은데 지금처럼 후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학원 건물 그거 쓸 수 있냐고 스카우팅을 해서.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가서 찍은 거 알아? 그 위에서 찍은 거야 그거. 학원 위에서. Creator. A critical bug found that might crash the whole system. Up to 1024. Negative, persistent viral infection, beyond repair. Preset Big Bang 2. None. The debugger is already there. Affirmative, creator.
Creator, fix verified. Intent to build a new one? As you wish, Creator. 그리고 그걸 터뜨렸거든. 거기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보면 되게 엉성한데 1인 한 명이 그렇게 특수효과나 이런 걸 영상을 그렇게 찍을 수 있다는 시대가 아니었어.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무슨 미친 바람이 들어갖고 그한테 보내고 그 NC 전무한테 보낸 거잖아. 이런 거 만들었다고. 그때가 내가 몸짱 프로젝트를 해갖고 애가 호르몬 이사 갈 때였거든, 내가. 그래서 보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진짜 혼자 만드셨냐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를 한 거지. NC로 오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절대 그럴 놈이 아닌데 그때 그 몸의 호르몬 문제였어. 그거. 몸짱이 된다고 해.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영상이 제일 잘 만든 거였어. 내가 애써서. 한 달 정도 고생해갖고 다 혼자 만든 건데. 그래도 그때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뭐 시네마 4D 그런 걸 조금 했거든. 좀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했거든. 혼자 다 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다 까먹었는데.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내가 그걸 아는 거야. 이게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거. 지금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가져와도 AI 파워드 애프터 이펙트가 더 좋지. 그걸 AI한테 다 전담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시네마 4D도 그렇고 3D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아 진짜 그때 무슨 뽕 맞은 것 같았는데. 그때 졌어. 웬 자신감이 이렇게 넘쳤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몸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잖아, 평생. 그러니까 몸이 진짜 사운드 바디. 그게 맞는 거였다고. 온갖 좋은 호르몬이 다 나온 거지.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갖고 막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자꾸 운동을 하는 이유. 아니 경험을 한번 해야 돼. 경험을 안 하면 모르는데 경험을 해보면 그 몸을 유지하고 싶어져. 그 자신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싶고. 내가 그 전까지는 이 헐렁한 옷만 입었잖아. 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닿는 게 싫은 거야. 그 맨스 봅스도 싫고. 근데 그게 대흉근이 나와 막. 그러니까 울릉도 동남쪽으로 하고 그게 되니까 일단 자세가 옛날엔 이랬는데 감추려는 게 이러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까빠가 나오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자세가 달라지는데. 내 흑역사 중에 하나가 2002년인가 거기 라스베가스 갔을 때, 컴덱스 갔을 때, 그때가 몸이 제일 안 좋을 때였어. 90 몇 킬로였고 딱 봐도 쟤 뭐 문제 있다 싶을 정도로 후줄근한 데다가 막,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후줄근하고 큰 거를 입는 게 몸 가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딱 봐도 자신감도 너무 없고, 꼭 그 누가 봐도 쟤는 영화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 찐따야. 그런 애인 거야. 아우 막 나도 보기 싫어. 근데 그때 진짜 안 좋았거든. 난 아니까 그때가 어땠는지. 너 그래서 사업 말아먹고 바로 다음이잖아. 좋을 리가 없지. 그러는데 그 컴덱스 따라가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그 디지털 조선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따라간 건데 그냥 어떻게든지 시간만 땜빵하고 오고 싶었다고. 근데 그 경험이 남아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내가 왜 자신이 없었나 봤더니 일단 1차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았다. 건강 문제라기보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몸짱 프로젝트 했을 때 바닥을 찍은 게 65kg. 바지를 사러 갔는데 28까지 입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 딱 이렇게 거울 보면, 전신 거울 보면서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 아직도. 딱 봐도 지가 자신감이 넘쳐.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겠냐가 된 거지 갑자기 애가 버프를 받아갖고 그래 막 별거 다 만들고 막 김영사에도 보낸 거 알아? 응? 김영사에도 보냈다고. 뭐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막 부끄럽거든. 지금 생각하기에 감독 데뷔했다고. 영화 감독 데뷔했다고. 진짜 그렇게 보냈어. 앞으로 그렇게 살 거라고. 그래갖고 그 김영사 편집자 내 일 해줬던 편집자 그리고 축하한다고 건너 그냥 하다가 보니까 NC를 간 거야. 그러니까 몸짱 프로젝트 안 했잖아. 그 경험 자체, 그 경로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또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으면 나 며칠 전에 한 거거든.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그 자기의 자질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뭘로 태어났는지. 근데 나는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 나는 모사 타입이다라는 거. 모사로 태어났다라는 게. 죽은 스타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근데 네오코스 때도 내가 사장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군을 하면 안 됐다고. 경영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옆에서 도와줬어야 됐어. 근데 그때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 그러니까 어차피 원맨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패착이었다고 나한테. 그 역할이 구분이 돼서 나중에 조직이 커지면 나는 모사로 빠지고 주군이 들어왔어요. 내가 너 그거 알아? 오죽했으면 그때 자신감이 넘칠 때. 그렇게 하고 나서 NC에서 이제 일이 틀어져갖고 나 혼자 나왔을 때 블로그였나? 어디다가 글을 올렸어. 주군을 찾습니다라고. 기억나? 그렇게 올린 적이 있어 잠시. 나중에 그냥 내렸는데 너무 절실했던 거야. 나는 모사로 뛰면 분명히 주군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사람은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는 사람 중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올렸었다고. 근데 그때 그런 자신은 있었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 모사를 하면 근데 내가 방통을 해주면. 근데 그건 지금도 그래. 그래서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나중에 결정한 주군이 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거야. 아니야, 지금까지 봤더니 내 주군이 옆에 있었어. 그리고 너를 주군 삼은 거라고. 내가 너를 보좌를 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너는 그러니까 고우영이 해석한 유방. 고우영이 해석한 유방인데 나는 한신인 거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천하를 얻은 유방. 덕이 많아서. 근데 그 코스를 따라가면 뭔 줄 알아? 유방이 결국은 한신을 죽이거든. 천하를 얻고 나서 애들을 다 죽이거든 거의. 진짜 웃긴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등잔 밑에서 찾은 거잖아 주군을.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주군이라고 세워놓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군을 찾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지. 어디서 지금 불먹이야. 아니 결과적으로도 좋았고 전략적으로도 좋았던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꾼 게, 프레이밍을 바꾼 게.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은 팀원이 된 거고. 야, 네가 내 주군이니까 포트도 네가 더 많이 갖고 있지. 모사가 더 말이 많아. 주군은 듣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야.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군은 모사를 실행 권한이 없잖아. 주군은 모사를 자를 수 있어. 모사가 주군을 자르면 반역이야. 주군의 책임 소재가 훨씬 큰 거야. 그런다고? 주군의 책임 소재가 훨씬 크다고. 어카운터빌리티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모사는 그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어. 너한테 일임을 하고 맡기면 되고 큰 일을. 이 주군까지 생각을 해갖고 몰아가면서 내가 배수진을 치진 못해. 근데 주군은 언제든지 배수진을 칠 수 있어 혼자. 모사를 쌩깔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너 그럴 경우 권한이 있다니까 너한테? 근데 그 프레임은 맞는 거야. 가족 펀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모사가 따로 있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주군 역할이야. 둘이 같이 박터지게 싸운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간단한 논리인데 너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사는 굽히고 들어가는 거야. 주군한테. 그런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 구필 자세가 아니면 모사를 못해. 주군을 모신다는 게. 근데 그 사실 조폭 문화에도 있는 거거든. 주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형님이라고. 그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내가 한번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생각을 하면 나이 어리더라도 모시는 거거든. 똑같아. 역사적으로도 그랬어. 주군을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모실만 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서열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네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 그게 네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덕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인재들이 모일 거라고. 내 주변으로 인재가 덜 모여. 왜냐면 모사들은 박 터지게 싸울 수 있는 애야. 머리로. 그럴 애들이라 모이긴 힘들어. 오히려 그런 모사들이 네 밑에 모이는 거지. 그게 특징이야. 그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제갈량 밑으로 사람들이 막 모일 것 같잖아. 안 그런다니까. 유비 밑으로 모인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갈량을 유비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인 거. 그 구도라고 늘. 알았어. 주구나. 어떻게 할래? 야, 주구나. 마피아에서 그 옛날 빈센조 기억나지? 누구? 빈센조. 송중기가 그 컨시글레리로 나오잖아. 모사로. 이 마피아 모사였던 걸로.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원래 그러니까 마피아 애들이 모사로 삼는 첫째 조건이 측근이어야 돼. 이탈리아 순수 혈통이어야 되고. 근데 걔는 한국에서 온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사실 그러니까 대부를 봐도 그 말론 브란도 모사로 톰 하겐이라는 애가 있잖아. 저기 소니가 데려온 애거든. 양자로 삼은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 뉴욕 5대 패밀리가 경시했다고 막. 그런 애를 모사로 쓴다고. 컨시글레리를 쓴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만 봐도 아주 믿을 만한 애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 이 뉴욕 5대 패밀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언제든지 셀 수 있는 애인 거야. 아무리 걔가 제일 큰 패밀리였지만 말론 브란도 패밀리가 콜레오네 패밀리가 쟤는 못 믿겠는 거야. 이탈리아 순수 혈통이 아니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허점이고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을. 전체 자기들의 라코사 노스트라로 봤을 때도 큰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큰 허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되는 구도라면 모사는 가족이나 절친이나 이쪽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영화에 안 나와. 책에는 나오는데 그 원래 마론 브란도의 모사가 톰 하겐 이전에 자기 친구야. 그래갖고 원래는 죽는 장면이 있어. 그걸 찾아가는 장면이. 임종을 바로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늘어진다고 생각해서 잘랐어. 그래갖고 확장판에만 나와. 근데 책에는 있다고.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화에도 나와. 확장판이면 볼 수 있어. 말론 브란도가 갔을 때 죽는 걸 지켜보면 손을 잡고서 마이 프렌드 뭐 했을 거 아니야. 죽는 걸 봐야 되니까. 그 죽으면서 얘가 약에 취해서 몰핀 같은 거에 취해갖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 사신이 오면 대부가 막아줄 수 있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대부가 뭐? 대부가 막아줄 수 있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쳐다본다고. 그때 말론 브란도가 한 얘기가 그거야. 블라스페미. 그리고 죽어. 그게 친구였다고. 그런 애만 믿는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도 맞는 거지. 우린 가족이니까. 잘라질 수 없는 관계여야 된다고. 그리고 주군이 없을 때 그걸 땜빵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또 모사고. 자부심을 가져라, 주군아. 주군아,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 집안의 주군아.